안녕하세요. 10억 주식입니다. 자, 이틀 동안 주식이 좀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뭐 다음 주에 더 떨어질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떨어지면 매수하면 됩니다. 단순합니다. 전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5,400주를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5,500주까지 모을 예정이고요. 지금 값싼 주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주워 담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공식적으로 저는 여러분하고 TQ만 하고 있기 때문에 TQ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이 현금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계좌에 1,000원이 찍혀 있어요. 그죠? 1년이 지나도 1,000원이 찍혀 있겠죠. 이자는 거의 없으니까. 자, 하지만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 말하는 거죠. 자, 10년 전에, 20년 전에 1,000원의 가치랑 지금과는 다르죠. 1,000원은 똑같지만. 그게 속임수입니다. 자, 주식은 어떻죠? 가격이 매일매일 변하죠. 어제, 오늘 가격이 다릅니다. 즉, 변동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길게 보면 우상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 주식을 들고 있는 게 안전하다 이 말입니다. 짧은 구간에서 보면 위험해 보이지만 안전한 것이고 길게 보면 주식이 훨씬 안전하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못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함정이 있는 거예요. 뭐냐? 내가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특정 지점에 자기의 전 재산을 몰빵을 합니다. 그리고 사고 팔면서 수익을 내려고 하죠. 그 생각이 틀려먹은 거예요. 그 생각이. 내가 특정 지점에 주식을 사서 돈을 벌려는 생각을 버리세요. 나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모르겠다. 이따위 차트 분석을 하면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 수 있다. 라는 그 우매한 생각을 버리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속 조금씩 모아가면 돼요. 언제? 떨어질 때마다 모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자, 사람들이 안 좋다고 얘기할 때, 모두가 절망할 때, 모두가 포기할 때, 그때부터 주식은 늘 반등이 일어납니다. 자, 최근에 QQQ가 좀 떨어졌잖아요? 그럼 매수하면 돼요. 그죠?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 더 사면 되잖아요. 뭐가 걱정이죠? 저는 걱정을 안 합니다. 왜? 이 QQQ가 포함하고 있는 회사들이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어요. EPS가 증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 매수하면 돼요. 자, 고금리 상황에서 주가가 떨어져. 그러면 왜 떨어질까요? 앞으로 기업의 마진이 나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끝나면 어떻게 되는데요? 금리가 내려가고 다시 돈을 풀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좋아질 거야 하면서 올라가겠죠. 우리가 그 정확한 시점을 알아맞힐 수가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떨어질 때마다 분할로 모아 나가면 됩니다. 그러다가 올라가게 되면 한 방에 다 버는 거예요. 시간을 녹이면 됩니다. 시간을 녹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개미들은 돈을 벌지 못하는 거예요. 기관들은 분기별로 이익을 내야 돼요. 그래서 끝도 없이 사고 팔죠. 그래서 차트가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개인은 어떻습니까? 빚을 내지 않았다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게 어렵습니까? 그게 어렵기 때문에 누구나 돈을 벌 수 없는 겁니다. 자, TQ가 변동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변동성이 너무 두려워. 그런 사람들은 QQ를 하면 되고요. 나 이 변동성 상관없어.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은 TQ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00주를 추매를 할 거고요. 그러면 올해 목표가 5,500주니까 100주만 더 추매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 나머지 돈은 다른 거 사면 됩니다. 자, 2년 동안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는 결국에 지금 TQ로도 배당을 분기별로 거의 7, 80만 원 받고 있어요. 자, 이게 나중에 액면 분할이 되면 어떻게 되겠죠? 2배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만주가 되고 2만주가 됩니다. 예, 이게 복리의 효과죠. 자, S&P 500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적정 시점에 왔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뭐죠? 예, 밸류에이션이 내려갔다는 것이고, 밸류에이션이 내려갔다는 것은 안전 마진이 확보가 됐다. 즉, 사도 리스크가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주식의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거품이 끼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그때는 리스크가 올라갑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리스크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는 뭘 좋아해야 돼요? 주가가 떨어지는 걸 좋아해야 됩니다. 왜? 주가가 떨어지면 리스크가 떨어지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리스크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제가 주가가 빨리 올라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예. 자, 지금도 조정을 받고 있죠?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리스크가 오프되는 겁니다. 예. 안전마진이 확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강남 아파트가 10억짜리인데 금리 인상이다 뭐다 금리다 뭐다 해가지고 뭐 아니면 경기가 안 좋다 해가지고 뭐 7억 8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때 사는 거죠. 예. 근데 주식이 좋은 게 뭡니까? 부동산처럼 한 방에 사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그렇게 사다가 보면 결국에 평균 가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 한 방에 다 벌어들이는 거예요. 자, 지금 미국 경제가 어떻냐? 좋아요. 자, 지금 41개월 동안 평균 실제 GDP 성장률은 5%라고 합니다. 너무나 경제가 좋기 때문에 이 고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가가 떨어지죠? 매크로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미국의 경기가 좋다. 물론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그널이 여러 자료에서 보이고 있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폭락의 그런 느낌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자, 저는 지난 7월, 8월에 나스닥백이 비싸다고 사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왜 그랬냐? 자, 주요 빅테크 7개 기업의 평균 PE 레이쇼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거의 40까지 올라갔었죠. 자, 이게 뭐예요? 리스크가 올라간 겁니다. 리스크가 올라갔을 때 뭐라 그랬죠? 그때는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정을 받아가지고 많이 떨어졌죠. 더군다나 빅테크의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P 레이쇼는 적정 밸류에이션을 찾아간다. 자, 그래서 30일까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더 떨어질 수 있죠. 그럼 더 좋은 겁니다. 왜? 10억짜리를 5억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니까요.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자로 성공할 수가 있어요. 자, 나스닥이 조정을 받아가지고 그 평균 추세선에서 하단까지 거의 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할로 매집을 하면서 수량을 늘려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결국에 나스닥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예. 기본적으로 화폐를 계속 발행을 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이 자본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업의 매출액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냥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런 우상향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지만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그거를 반복할 뿐이에요. 이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전혀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못 버냐? 이런 짧은 구간에 절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어우, 너무 좋아.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자, 현금이 없다.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죠. 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과열이 되잖아요. 그때 매도를 해서 현금을 확보하세요. 가장 좋은 것은 계속 돈을 만들어서 추매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미국 3분기 뭐 GDP 보고서 요약이 나왔는데요. 주가가 왜 떨어졌냐? GDP가 잘 나와서 떨어진 거예요. 왜? 야, 이렇게 실업률도 낮고 경제도 좋으면 금리 더 올리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선반영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여요? 봐야 되죠? 굿 뉴스입니다. 아직까지 미국 경기는 좋네. 반대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좋지 않겠죠? 자, 그러나 이렇게 금리를 오랫동안 고금리로 유지하면 경제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걸 우리가 감안하면서 주식을 매수하면 됩니다. 자, 내년에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일시적으로 왔다가 골디락스라고 하는 것처럼 올라갈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침체가 길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침체가 길어지면 주식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TQ를 지금 오늘 100주를 추매하면 5,400주인데 작년에 폭락이 없었으면 그 정도의 주식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모으지 못했죠. TQ 가격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주식 수를 그렇게 늘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폭락은 너무 행복한 일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시장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종 애널리스트들이 나와가지고 뭐 망한데 어쩐데 이렇게 떠들면 고마워해야 됩니다. 왜? 나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가져갈 테니까. 내년이 안 좋아? 더 많이 모을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년에 10,000주까지 모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경기가 과열이 되고 액면 분할을 몇 번 하게 되면 순식간에 TQ 수량은 20,000주, 40,000주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경제 메커니즘입니다. 감사합니다.